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도 1부에 이어서 우리 든든한 신광석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차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신광석 전문가와 1부에 이어서 오늘 이슈 토크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역시나 정치 테마주들이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었는데요. 정치 테마주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네, 시장이 이제 좀 불안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뭐 갈만한 종목들이 딱히 없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서 윤석열 관련주가 이제 오늘 급락했죠. 일단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그냥 굉장히 이제 정치 테마주 인맥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웅진이라든지 뭐 서현탄 메탈, 뭐 덕성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했어요. 서현탄 메탈. 그래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 대선 이렇게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어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고 한데 뭐 대통령까지 해갖고 대통령을 하시는 분들, 저는 역대 대통령 분들도 뭐 지금 결과적으로 전 정치인 색깔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 전에 이제 여러 대통령 분들이 계셨지만 다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라를 위해서 물론 개인들의 어떤 그런 개인의 부를 위해서 그걸 하면서 뭐 이렇게 뭐 횡령하고 돈을 따로 뭐 이렇게 챙기고 뭐 어떤 뇌물을 받고 이런 건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뭐 대통령을 하다가 뭐 좀 잘 못해서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는 다 다르지만 그거를 뭐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그때도 이렇게 테마주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다만 이제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 대선 출마하려고 했는데 여러 검증 과정 속에서 그냥 이제 본인이 그냥 포기했죠. 왜냐하면 유엔 사무총장 본인의 입장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분도 나라를 위해서 뭐 대통령을 해서 뭔가를 어떤 그런 대외내적으로 본인의 어떤 지위가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어떤 검증 과정 속에서 너무 이제 가족들과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다 실수를 하고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창피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대통령을 하고 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거를 포기했죠. 포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그냥 다 나락으로 갔죠. 그 높은 자리에서. 언제 포기할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면서 그 종목들이 이제 전부 다 그냥 나락으로 갔거든요. 지금 윤석열 관련주들이 저는 윤석열이 대선 출마 포기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그걸 예상할 수는 없죠. 다만 그런 위험성이 있다. 지금 뭐 엑스파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대변인이 사퇴했죠. 디지털조선이 대변인과의 어떤 그런 부분이 묶였다가 오늘 급락했죠. 디지털조선 대변인 사퇴하는 바람에요. 이런 식으로 22% 하락했어요. 오늘 하루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변인도 당연히 그 부분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하다가 안 할 수 있다. 그냥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도 이미 시장에서 많이 올라왔고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알아요.
예,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덕성 이거 제자리 올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이거 4,000원, 5,000원 온다는 거. 지금 25,000원이에요. 여기서 위로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건 주식 그냥 초보자들도 알 거예요. 이거 여기 온다는 거. 이거 1,500원부터 올라왔죠? 1,500원부터. 네, 지금 24,000원인데 이거 계속 하시겠냐.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지금 혹시라도 그 검증 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막 그 윤 총장의 그런 어떤 가족들을 건드리고 막 뭐를 했을 때 개인이 굉장히 괴로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처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회의를 느끼면서 갑자기 그냥 나 그냥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면 이제 그거야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결단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러니까 피해를 보고 뭐 이렇게 할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거 외에 이제 오늘 또 뭐 최재형 관련주라고 해서 다른 인맥주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좀 올라왔죠. 그래서 뭐 오픈베이스라든지 옛날에 오픈베이스 이거 안철수 관련주였는데 이번엔 또 여기에 묶였죠. 또 최재형 관련주로 묶이고 뭐 이루온이라든지 게임은 해볼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 뭐 게임은 해볼 수 있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초반부고 PPI 뭐 휘닉스 소재 게임은 가능하죠. 근데 뭐 최재형 이 전 감사원장이 대선에 나온다고 해서 뭐 당선될 일은 거의 좀 힘들겠죠. 그분도 본인도 알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힘들겠지만 어쨌든 주식은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한 당선되고 뭐 하고 그때까지 들고 있을 만한 종목들이 들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그 어떤 경선을 하고 뭘 하고 이슈가 있으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 속에 게임을 즐기는 거고 누구나 다 알죠. 결론은 다시 제자리 온다는 거. 뭐 한일단조 그리고 뭐 김동연 관련주 PM풍년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고 윤석열 관련주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인맥주들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개별적으로 좀 접근하면서 뭐 게임은 할 수 있지만 언제든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지금 시장도 좀 불안하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에 과연 내가 얼마를 베팅해서 얼마를 할 수 있냐. 뭐 어차피 무서워서 조금밖에 못 할 거라면 그냥 아예 하지 말자. 그냥 그거를 이제 과감하게 해갖고 뭐 수익을 내고 해서 뭐 큰 돈이 되고 하면 해볼만 하지만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그냥 뭐 그 푼돈 넣어서 그냥 일단은 그냥 경험 삼아 보고 게임이 가능하신 분들은 게임을 하시되 일단 이제 그 이 정치 테마주들 윤석열 관련주 이런 거 이제 그만하자. 윤석열 관련주 특히 그만하자. 나중에 대참사 벌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경고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정치 테마주들은 위험하다, 좀 피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정말 하고 싶다면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섹터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아래에 보이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해 주세요. 네, 오늘 그리고 또 전문가님 OLED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이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계약을 했다 이런 이슈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쪽 섹터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앞에 두 섹터를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하나 섹터인데 OLED TV가 사실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옛날에 계속 얘기가 있었고 삼성에서 저걸 만든다 안 만든다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도 이 OLED 가지고 엄청 고생한 적이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잊질 않는데 지금은 이제 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LCD 패널 가격도 오르고 있고 LCD 가격이랑 OLED 가격이랑 이제 그 갭 차이가 좀 줄어들면서 삼성에서도 계속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 OLED TV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패널도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 좀 그런 패널 가격도 떨어지고 하면서 LG 디스플레이하고 손을 잡고 OLED TV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럼 좀 약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근데 또 오후에 삼성전자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공시도 내기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반응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 OLED TV라든지 꼭 TV가 아니어도 이 OLED 쪽은 어쨌든 자동차 디스플레이라든지 좀 기대감이 좀 살아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플렉서블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뭐 둘둘 많은 것들 그리고 뭐 그런 걸 하려면 전부 결국에는 이제 OLED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아마 이쪽 부분은 결과적으로 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개화됐을 때 이게 장기간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쉰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OLED 한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뭐 AP 시스템이라든지 비아트론, 뭐 ICD, 뭐 SFA 막 이런 여러 종목들이 이제 그 계속적으로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대장은 덕산 네오록스라는 종목인데요. 덕산 네오록스. 일단 먼저 지금 가고 있고요. 먼저 가고 있죠. 먼저 가고 있고 지금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조금 밑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AP 시스템. 옛날부터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던 종목이죠. AP 시스템 이것도 약간 추억이 있어요. 이 AP 시스템이 예전에 참 주식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생각이 드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게 분할됐는데 AP 홀딩스로 분할이 됐는데 AP 홀딩스 예전에 그 삼성의 어떤 그런 기밀을 그 중국에 이제 팔았는지 뭐 흘렸는지 해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시장에서 막 하한가 가고 난리 난 종목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난 거기서 이제 저는 아, 이 종목 이제 끝났다. 이제 삼성에서 이제 거래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AP 시스템은 아예 건드리질 않았는데 그 이후에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 종목. 그래서 끼가 있는 종목이고 지금 기술적으로 추세 굉장히 좋죠. 뭔가 새로 쓰는, 역사를 새로 쓰는 어떤 오늘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약간 아, 이거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고요. AP 시스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비아트론, 전통적으로 좀 이제 강하죠. 비아트론도 전통적으로 이제 OLED 관련해서는 항상 시장에서 주목을 이제 좀 받고 지금은 많이 내려왔죠. 이때도 엄청 예전에 이제 고생을 많이 시켰던 종목인데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그 2만 원부터 한 7천 원 정도까지 이제 그 내려왔다가 이때 제가 여기서 끌려 내려왔죠. 여기서 끌려 내려왔어요. 이거 아직도 잊지 못해요. 예. 그리고 나서 아, 이 종목 끝났나 싶었는데 다시 여기 3만 원 갔죠. 3만 원. 예, 3만 원 가고 장기간 동안에 이제 또 안 열리니까 이렇게 4천 원까지 내려오고 지금 다시 만 원 초반대에 있는데 전통적으로 좀 약간 OLED 쪽에서는 그래도 좀 강했던 종목 끼가 있다. 그런 종목이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이제 대주주가 LG 디스플레이죠. 뭐 야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AP 시스템하고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의 자리는 비슷하죠. 거래량 터지면서 정고점 넘어가는 야스라든지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도 꼭 이것만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조금 신선한 종목은 한송네오텍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신규 상장된 어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요 OLED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 예선테크 스펙이었다가 조금 이제 이 OLED 관련된 종목으로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긴 했는데 그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쏟아내긴 했는데요. 기관 쪽에서 물량 받아주면서 이 앞전의 흐름은 스펙이죠. 스펙이었다 이 회사로 바뀐 거죠. 그래서 OLED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를 좀 보는데 사실 이 한송테크랑 예선테크는 이제 한송네오텍이랑 예선테크는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유명한 종목은 아니어서 일단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매출이 이제 예선테크 같은 경우는 뭐 한 500억 정도 수준, 영업이 그냥 무난하게 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송네오텍 일단 안정성 한번 볼까요? 재무 비율. 유보율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일단은 실적적으로 봤을 때 예선테크는 그냥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실적으로는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뭐 실적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좀 안정성을 위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적자를 내지 않는 어떤 구조 속에서 한성네오텍이 이제 더 이제 회사가 좀 보다 좀 더 별로 좋지가 않네요. 일단 시가총액 이것도 1,000억인데 매출이 좀 적고요. 일단은 이런 종목의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 그리고 OLED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조금 천천히 보면서 좀 관심만 가져보자. 지금 시장에서 막 섣불리 사고 뭐 할 그런 어떤 자리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 SNU라는 종목도 하나 있는데 SNU는 이것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이 SNU가 예전에는
시세를 굉장히 많이 냈었죠. 이게 한번 올라가면 뭐 1,000원부터 2만 원까지 올라갔던 예, 그런 어떤 추억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 있죠. 이게 OLED 관련된 어떤 부분, 장비 수주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하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되고 작년에 이제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냈고 영업이익이 한 거의 100억 정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서 좀 회사가 조금 괜찮아지면서 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부채 비율 30%밖에 안 되고 유보율 600%, 이자 보상 비율 166.8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전통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SNU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흐름이고 아직 어떤 부분에 변동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모아서 일부 조금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일단 이 회사가 다른 회사들보다 뭐 안정성이나 아니면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OLED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이제 그 OLED, LCD 이런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을 주로 거래처로 두고 있고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어떤 그런 거래처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주가 SFA라는 종목인데 SFA가 최대주주죠. SFA. 안정적인 회사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 삼성과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시가총액 1조 4천억짜리고요. EPS가 3,000원 정도로 나오는데 이 종목도 이제 그 OLED라든지 이 종목은 뭐 반도체, 뭐 OLED 어떤 그런 장비들 삼성전자랑 주로 이제 거래를 하는 회사거든요. SFA 큰 회사고 이 회사가 지금 일단 대주주로 있고 한 이제 SNU 같은 경우도 조금 뭐 반도체 패키징, 뭐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 뭐 물류 시스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고 이 SFA 반도체가 또 있죠. 예전에 제가 했던 종목. 네. 예, 이 회사의 또 그런 어떤 계열사고 SNU도 이 회사의 계열사인데 이 회사 자체 모회사가 좀 탄탄하고 하니까 일단 이 회사 한번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매출이 1조 5천억대를 기록하고 있죠. 매출 1년 매출이 한 1조 5천억. 예, 영업이익 1,600억, 2천억 정도. 예, 이런 회사가 이제 모회사로 있는 그런 회사들 중에 좀 약간 끼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OLED 관련된 이런 어떤 종목들을 좀 서치해서 보시면 그리고 지금 아직 미리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갖고 좀 지켜보다가 예, 이후에 조금 흐름이 조금 잘 이어지고 하면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OLED 관련주들 앞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진입은 아니고 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다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질문이 있어요. 네. 그동안 이렇게 OLED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래 쉬었다가 이제 상승세를 보일 것 같다라는 관점이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5G 관련주들도 같은 이유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5G 업종이랑 OLED 섹터랑 어떤 네. 쪽 전망을 더 좋게 보세요? 일단 결론은 OLED가 더 낫죠. 5G 쪽보다요? 네. 네. 5G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6G 이제 5G 다음에 이제 6G가 나오고 5G가 지금 예전에 3G로는 이제 예를 들면 음악들 뭐 이런 거를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그 정도의 규모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서비스로 하고 지금 이제 4G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주로 했죠.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갖고 그런 속도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5G 가지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사실 5G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한 6G 정도 돼야 되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G 같은 경우가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추세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그리고 어떤 코로나의 어떤 그런 또 상황까지 겹치면서 이제 그 장비 수주라든지 그런 것도 잘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하반기에 좀 기대감이 있다고 해서 지금 내려가는 어떤 부분의 흐름은 좀 멈추긴 했지만 여기서 지금 OLED의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냐, 5G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업황을 여쭤본다기보다 이제 그 종목들이 어느 쪽 종목을 보는 게 나아요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OLED 종목은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기대감을 받고 있고 아직 그 시장이 이제 개화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고 5G는 이미 벌써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 속에서 사실 이제 지금 게임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로 해갖고 이제 그냥 실시간으로 게임을 돌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해갖고 그걸 활용하고 하려면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떤 망으로 이제 그거를 재택근무를 실제로 하려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서버에 다 저장이 되고 막 그런 것도 공유하고 막 하려면 그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속도도 또 엄청 빨라야 되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 통신의 속도가 0.1초만 늦어도 그냥 사망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속도가 완전 빨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반응들이. 근데 아직 5G 가지고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어떤 기대감에 맞게 그 부분들을 조금 해주기가 지금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이미 시세가 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어떤 종목의 군을 쳐다보기보다는 일단은 좀 OLED 이제 새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G와 OLED 관련주들 비교하는 질문에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속 시원한 답을 해주셨네요.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반기 수주 기대감에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반면에 추세를 보면 OLED 관련주들이 아직 더 매력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또 들어오셔서 이번 시간에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바로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신강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은 60%를 유지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은 40%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네, 현재 LG 같은 경우에는 11%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고요. 아난티가 20% 가까운 수익률 보고 계십니다. 또 공포지수, 빅스지수가 4.8% 수익 기록하고 계시네요. 네, 전문가님 보유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시장이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하니까 조금 포트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영역으로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일단 그런 어떤 관리 영역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8,700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5% 정도 더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이 변했죠. 상황이 변했고 8,700원에서 하지 않고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현재 그 21선 정도에 지금 와 있죠. 21선 정도에 와 있고 제가 이제 이 21선에서 시장이 크게 변동이 없을 때 21선 정도에 오면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 8,700원을 건드리지 않고 8,710원 정도까지 왔다가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같으면 그때 미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이제 오늘 같으면 저는 이거 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 이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 이탈하면 손절한다고 하죠. 여기 이탈하면 손절. 저 여기 이탈하면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탈하면 손절 물량 나오면서 밑으로 한번 주면 그때 오히려 조금 사실 한 8,500원 정도를 이탈할 수도 있는데 그냥 또 거기까지 와서 또 안 사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약간 공격적으로 산다고 하면 8,550원 정도에 한 5% 정도 추가로 편입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탈하면 요 지금 지난번에 갭으로 떴던 자리 여기거든요. 지난번에 갭으로 떴던 자리 요 봉, 요 거래량 주고 갭으로 떴던 요 봉의 시작점 8,550원 정도 되는데 요 8,550원 정도에서 좀 이탈하면 물론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일단 5% 담고요. 그리고 나서 더 내려오면 조금 밑에서 한 번 더 여기서 한 8,300원 권역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고 이거를 한동안 보지 않다가 다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아가고 있고 사실 옆으로 그냥 계속 힘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만약에 롤러코스터 한번 태워준다고 하면 좀 주의를 살펴보면서 좀 즐기면서 이거 살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동구바이오 지난번에 9,200원의 매수를 이제 5% 정도를 추가로 했는데 지금 이제 계좌를 동구바이오 지금 현재 전혀 문제는 없어요. 전혀 문제는 없고 바이오 쪽의 어떤 부분에 근데 다만 지루하다. 지금 현재 시장 속에서 지금 시장이 지금 좀 흔들리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올 때
이게 여기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은 이탈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된다. 먼저. 예. 그거를 뭐 끝까지 그냥 이거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하면 반드시 그거 이탈하면서 손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계좌 관리를 좀 하는 측면이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아난티라는 종목이 10% 정도를 매수했는데 지금 수익률 한 19% 정도 돼요. 그러면 동구바이오가 지금 한 6.5% 정도 되니까 10% 정도를 팔면 마이너스 한 13% 정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한 13%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난티의 5%와 동구바이오의 10%를 서로 그냥 치고받으면 그래도 수익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난티의 5%를 정리하고요. 아난티의 5%를 정리하고 동구바이오의 10%를 정리하면 15%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어요. 15%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그걸로 세종공업이 내려오면 5%를 산다고 하면 좀 포트를 정리하면서 10%의 현금을 더 확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전적인 포트는 세종공업은 하락하면 좀 더 살려고 보고요. 아난티는 그냥 내일 그냥 보고선 그냥 시초가에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난티가 정리한 그 수익금을 갖고 동구바이오 10%를 정리해서 그냥 서로 치고받아서 결과적으로 약간의 익절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동구바이오는 5%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시장이 혹시나 밑으로 순간 뭐 롤러코스터 한번 태워준다면 이거 태워주면 이거 분명히 손절 이거 물량 이거 투매 나와요. 투매 나오면 그거 밑에서 저가에 담겠다 그냥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나는 그냥 먼저 손절해 놓고 투매 주시면 제가 그 밑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현금 확보를 좀 하면서 보고요. 대원화성은 아무 문제 없다. 대원화성은 지금 문제 없고 마찬가지로 대원화성도 만약에 준다면 밑으로 한번 준다면 2,900원에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커지면 2,650원 여기도 줄 수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일단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오늘 2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뭐 패닉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내리진 않았어요. 다만 이 부분의 어떤 모양 때문에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좀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변동성 좀 지켜보고 어디서 받아주는지 그러니까 뭐 2,800원 정도가 볼린저밴드 하단이라서 여기서 받아줄 확률이 제일 많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2,800원 정도 부근에서 일단 받으려고 좀 생각을 하고 좀 지켜보되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좀 주식 비중이랑 현금 비중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내려와도 상관없고 올라가도 상관없다. 그냥 뭐 내려오면 현금 많으니까 그냥 종목들 받으면 되고 뭐 올라가도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 올라가면서 뭐 서서히 팔면서 하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 VXX 같은 경우 한번 보여드리면 VXX는 참 지난번에 지금 시장이에요. 한번 차트 한번 노트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지금 선물의 흐름이에요. 미국의 선물의 흐름. 오늘 뭐 연준 위원 뭐 세인트루이스 그 연은 총재 또 발언이 있죠. 뭐 시장은 금요일 날 이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직 장은 시작 안 했다. 아직 뚜껑 열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VXX는 하방에 배팅하는 거죠. 하방에 배팅하는 거고 일단 그냥 들고 있으면 되고 지금 일단은 들고선 상황 보려고 해요. 일단 원자재 가격 내리고 있고 금 가격 반등 주고 있고 유가가 안 빠진다. 유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이런 거 이제 그 걱정하고 하는데 이 유가가 물가와 상관관계가 70% 정도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는 물가가 지금 일시적이다. 뭐 이런 뭐 기저효과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유가가 예전에 20달러였기 때문에 이번 연도랑 비교하면 이 물가가 기저효과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유가는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가가 가만히 있다면 이 기저효과가 해결이 되겠죠. 근데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쭉 올라올 때 이것도 같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가 아니죠. 기저효과가 아니고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차후에 나아지고 집 가격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지금 약간 미국에서 좀 걱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플레 이슈를 너무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시할 부분은 아니에요. 무시할 부분은 아니고 그걸 연준이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했죠. 그래갖고 3.4%의 목표도 변경을 하고 FOMC 하고 나서 근데 제가 그 FOMC 성명서 발표하고 나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시장이 약간 속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은 연준은 2023년도에까지 금리를 높이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지표를 확인하고 뭐 하겠다라고 했죠. 예상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인플레이션 기저효과다 뭐 얘기했고 일시적일 거다 얘기했고. 근데
말을 바꿨어요. 시장에서 여태까지 계속 우려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연준이 말은 그렇게 지금 해놓고 나중에 말을 바꾸는 거 아니야? 나중에 바꾸고 막 금리 막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볼커라든지 아니면 뭐 그린스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그렇게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어요. 그리고 뭐 버냉키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버냉키 의장도 예전에 그 연준 회의를 하고 뭘 할 때 시장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테이퍼링을 얘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그 언론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거를 그때는 급작스럽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 그때도 시장에 테이퍼링이라든지 양적 완화 축소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줄인다 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지금처럼 그냥 지금 파월도 뭐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때 23년 때까지는 최소 못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좀 말을 바꾸고 있죠. 다만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긴 지킬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을 예전에 테이퍼링을 뭐 4개월 뒤에 6개월 때 10월 달 정도부터는 할 거다. 뭐 그때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뒤로 미뤄져 갖고 12월 달에 했고 금리 인상도 한 6개월 정도 뒤로 미뤄져서 그 다음에 했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계획들을 발표할 때는 조금 땡겨서 얘기하고 실제적인 상황을 좀 보면서 가능해질 때까지 미뤄 갖고 뒤에서 나중에 해서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그런 방법을 쓰긴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3년도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3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아니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급락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상황들을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빅스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일단 빅스를 어느 정도 지금 깔고 가고요. 지금 빅스 같은 경우 제가 특성을 보여드린다고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실제적으로도 제가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빅스 같은 경우 변동성이 이것도 약간 고버스 이런 것처럼 변동성이 없으면 그냥 계속 녹아버리죠. 그리고 약간 손절을 치고 막 이러니까 변동성을 예상해서 사람들이 많이 샀다가 변동성이 안 나오면 그냥 손절 쳐버리면 그러면은 시장의 지표는 크게 오르지 않아도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죠. 이렇게 막 5%, 막 3% 막 이렇게 나오고 5% 이렇게 나왔던 게 물가지표 발표하고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뭐 올라가지 않았는데 빅스 다 손절 치는 바람에 변동성 안 나온다 이거 손절이다 이렇게 손절 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금요일 날에 이제 시장이 조금 한 1% 정도 이게 S&P 500을 기초로 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의 옵션의 변동성, VIX 그러니까 빅스 지수를 가지고 하는 ETN, VXX이긴 하지만 어쨌든 S&P 500을 추종해요. S&P 500을 추종하는데 시장에서 1% 내렸는데 9% 올랐죠. 예, 그냥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그냥 S&P 지수가 그렇게 크게 내릴 거라고 예상을 못해 한 1% 정도 내릴 거라고 예상을 시장에서 못했는데 이제 그 1% 정도 내리니까 이제 한 9% 정도 오르면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또 마이너스 한 2.57%. 지금 현재 뭐 그 시장은 그 S&P 500 같은 경우 선물로 보면 0.35%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빅스 같은 경우는 이제 2.5% 정도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2배도 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동성을 보이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량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이게 경험이 없으면 이게 멘탈이 이거를 갖고선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과 섞어서 그냥 어떤 그런 부분에 했지. 그리고 좀 경험이 있어야지 주식이 오를 때 이게 깨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빅스가 깨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시장이 내릴 땐 이게 올라도 또 종목이 깨지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양쪽으로 적극적으로 배팅을 하면 이게 경험이 없으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냥 조금 뭐 배운다 아니면 경험으로 그냥 보험이다 생각하고 그냥 뭐 한번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시장의 해지로 조금 가끔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거라서 일단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지난번 시간에 마이너스 한 4%, 마이너스 6% 갔다가 마이너스 한 4% 정도 왔다가 지금은 수익이 플러스로 또 왔다가 지금 오늘 또 시장이 오르면 또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 변동폭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어느 정도 그렇게 해지를 걸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대부분 가지고 있고 종목들은 그냥 일부 편입하고 시장은 뭐 올라도 내려도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계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는 이렇게 유망한 종목은 이슈 토크 때 말씀을 해주시고요. 포트폴리오로는 시장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종목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로 현금을 챙기면서 주식은 60%, 또 현금은 40% 비중으로 포트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대응 전략들 시청자분들도 같이 포트 관리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바로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많은 분들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이고요. 매수가는 29,534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명신산업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이런 테슬라 관련주로도 같이 움직이는데요. 질문자님 매수가 보니까 지금 손실권이신데 오늘도 그래도 장중에 근처까지 터치하기도 했어요. 매수가랑 큰 차이가 안 나서 조금 대응하기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명신산업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앞전에 손을 좀 탔죠. 손을 좀 탔고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이 명신산업이 상장할 때 같이 이제 좀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움직임이 없죠. 예, 이렇게 보면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좀 힘이 없어요. 종목이 힘이 없고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힘있게 좀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전반적으로 부각을 받고 뭘 하면 나중에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데 당장은 좀 지루할 수 있다. 그리고 종목의 어떤 기업을 한번 보시면은 네, 명신산업이 일단 시가총액 지금 1조 4천억이에요. 그래서 싼 회사는 아니고요. 1조 4천억이고 지금 매출은 좀 이제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은 근데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크게 났는데 금융원가가 이제 좀 굉장히 크게 들어가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좀 크게 냈네요. 당기순이익 적자를 한 1,000억 정도 냈고 일단 유보율이라든지 회사 상태는 괜찮고요.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부채 비율이 한 200%대로 대부분 다 좀 이런 어떤 형태가 보여지고 있고요. 기업의 재무제표나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회사는 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일단 지금 매수가가 29,534원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한 3만 원 정도를 한번 찍고 또 다시 내려왔고 이 앞전에 보면 한 요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올라와도 이상하진 않다. 다만 조금 약간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가고 하려면 약간 시간이 조금 약간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회사가 좀 이슈가 있는 게 보호예수가 이제 6월 달에 좀 해제가 되는데 한 58% 정도 수준, 대주주의 아마 물량일 것 같긴 한데 그 대주주의 어떤 물량들이 바로 시장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보호예수 해제되는 오버행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종목이 좀 약간 가지 못하고 옆으로 기는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자동차 업종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경기가 괜찮아지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나 지금 예전에 물가지표 발표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중고차의 어떤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물가지표를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를 시장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량을 살려고 했는데 반도체 수급 때문에 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를 사갖고 중고차가 가격이 올라갔고 중고차가 물가지표를 굉장히 끌어올렸다. 이런 얘기를 시장에서 했었죠. 그 결국엔 뭐예요? 차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시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중에 전기차로 바뀌고 뭐를 할 때 차량 구매, 실질적으로 매출이 커지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회사들 경기가 실제 좋아져서 실적 장세를 이룰 때 그때 결국에는 자동차가 앞장서서 좀 끌지 않을까. 자동차, 전기차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또 한 번 부각이 되면서 그쪽 업종구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반도체도 이제 그런 어떤 서버의 물량, 클라우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자동차 그리고 어떤 그런 4차 산업 관련해서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들어가니까 중국과 미국과 지금 반도체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동차와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명신산업도 회사는 괜찮고요. 일단 지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일단 보임이 관망하면서 이후 상황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너무 지루하시면 한 31,000원 넘었을 때 31,000원 정도 그 정도 목표가 한 31,000원 초반 32,000원까지 그 사이 구간에서 좀 물량 덜면서 또 다른 종목 자동차 부품주 다른 종목 좀 노려봐도 되니까 비중 15% 중에 좀 비중 줄이면서 당장 지금 손해보고 팔 필요를 급하게 손절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명신산업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좋게 보신다고 하셨고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호예수 해제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 점을 참고하자라는 말씀도 남겨주셨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29,534원인데 31,000원쯤에서 비중 축소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팩이고요. 매수가는 17,468원, 비중은 23%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인팩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데요. 지금 고점 부근에 좀 계시네요. 아까 전문가님이 이쪽 종목들 피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매수가까지는 다시 기회를 줄까요? 일단 이 종목은 그 자동차 부품주고 앞전에 제가 이거를 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좀 매매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단 회사 자체는 괜찮아요. 회사는 좀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지금 현재 시가총액 한 1,600억 정도, 1,600억 정도, 매출이 한 3,800억 정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30억 정도. 예,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지금 비싼 건 아닌데 약간 이제 거래량이 없고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인기가 없다 보니까 좀 종목이 힘이 없고 못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너무 없어갖고 이거 제가 회사한테 괜찮은데 좀 모아갈까라고 해서 한번 사봤었어요. 사봤었는데 앞전에 그 자동차 흐름 괜찮을 때 이 구간에서 한번 샀었는데 와 거래량이 너무 없더라고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갖고 매매가 안 돼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래량이 10만 주 이렇게 보이지만 이 앞전에 매매량 보세요. 거래량 지금 보이시나요? 예. 이 앞전에 7,000원짜리 할 때 하루 거래량이 27,000주, 38,000주, 35,000주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제가 만주만 사도 하루 거래량의 30%를 이거를 하는 어떤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루 14,000주밖에 거래가 안 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종목이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제가 이제 계속 매매를 했던 종목이니까 오늘 봤더니 이렇게 올라가 있길래 이 종목이 뭔가 괜히 팔았네. 이거 어떻게 괜찮은 종목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도 괜찮고 다 괜찮았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 조평규 사회이사가 그 윤석열 지지 모임에 그 발기인으로 참석했다는 그 이슈가 나오면서 여기서 좀 슈팅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밀고 올라왔구나. 이게 그 윤석열 관련주로 밀고 올라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냥 나는 이거 좀 약간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자기 흐름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 가짜구나. 이거 그냥 정치 테마주 어떤 그런 이슈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어쨌든 회사 자체는 이 정도의 가격을 인정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뭐 시가총액 1,600억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고 이게 자동차용 케이블이라든지 밸브, 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배터리팩, 뭐 사출품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지난해에 비해서 흑자 전환도 했죠. 이렇게 흑자 전환해서 재무제표도 괜찮게 만들어지고 있고 매출이나 어떤 영업이익도 매출도 크게 늘지 않았는데도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뭔가 어떤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지고 당기순이익도 뭐 이익을 냈고요. 그러니까 그 전해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잘 가고 있었는데 이게 정치 테마주의 어떤 흐름을 받아서 이게 영향을 받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17,500원 정도에 이제 사셨는데 이게 지금 오늘 4% 정도 내려왔을 때 이게 윤석열 그런 어떤 관련된 종목들하고 좀 같이 움직이는 어떤 성향이 보이면 조금 비중 줄일 필요 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냥 자동차의 흐름으로 가는 건지 이게 윤석열 테마주로 가는 건지를 지금 저도 이게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좀 리스크를 줄인다고 하면 조금 약간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게 그 내일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금 어차피 큰 가격에 이렇게 크게 손실인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만약에 못 자르면 그 내일 이제 윤석열 관련주 움직이는 어떤 모습들을 보세요. 만약에 급락이 터지면서 이게 같이 급락이 터졌을 때 혹시라도 내일 못 자르면 그러면 자르기 힘들다 앞으로. 그러니까 조금 예민하게 보고 내일 좀 어떻게 할지 비중을 줄일지 어떻게 할지 좀 결정을 해보자. 내일 어떤 흐름을 좀 보고 결정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한 비중 지금 23%인데 한 절반 정도라도 내일 보고 반드시 결정을 하자. 이걸 그냥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내일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좀 자르고 갈 건지.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잘 올라가다가 지금 꺾여 있는 어떤 부분이고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그대로 내려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내려타면
이게 한 15,000원 이하까지 또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기 앞에가 여기 슈팅 구간이거든요. 윤석열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15,000원 이하로 내려가 사람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요거 내일 보고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임팩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자세하게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 주고 지금 회사 자체는 괜찮지만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앞으로 정치 테마주로 움직인다면 내일 장 흐름을 잘 지켜보고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속상하시겠지만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알체라고요. 매수가는 4172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알체라 핫했던 메타버스 관련주죠. 근데 질문자님 3월 달 이후로 계속 손실권을 계시네요. 5월 달부터는 또 계속 3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알체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알체라가 메타버스 관련주인지 아니면은 그 AI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제품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AI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반 제품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하거든요. 이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하고 좀 약간 비슷한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상장을 하긴 했는데,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로 예전에 뭐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긴 했지만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알체라, 지금 이 알체라의 차트죠. 메타버스 관련주 대장주 이제 선익 시스템이죠. 얘는 지금 이렇게 갔어요. 얘는 이렇게 갔고 여기서 이 앞전에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도 최근에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한빛소프트 얘도 지금 여기서 반응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죠.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뭐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M게임 얘도 지금 흐름이 좀 괜찮은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알체라는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가 맞나? 다른 애도 움직일 때 안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흐름이죠. 그럼 회사 한번 볼까요? 예전에 제가 이거 절대 하지 마라 이거. 이 앞전에 여기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움직일 때 이 종목 하지 마라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시가총액 4,400억이에요. 시가총액 4,400억. 매출이 50억도 안 돼요, 지금. 매출이 50억도 안 되죠. 예, 다 적자죠, 그냥 빨간색으로 적자. 예, 적자 구조. 당기 순이익도 뭐 적자죠. 물론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회사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무지하게 평가했다가 뭐 적자인 회사들, 날아간 회사들도 엄청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회사의 안정성 지표라든지 유보율도 굉장히 적죠. 점점 돈을 까먹고 있어요. 지금 유보율 277%밖에 안 되죠. 부채 비율이 물론 작긴 하지만 유동비율, 당좌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만 어쨌든 회사가 안정적이지가 않죠. 안정적이지가 않고 주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방송에서. 과연 누가 이 알체라를 4,500억이라고 했냐, 이거. 이게 무슨 어떤 근거로 이게 지금 4,500억짜리 회사인지를 나는 아무리 이걸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모르겠다. 이게 왜 4,500억인지. 매출이, 아니, PSR이 몇 배예요? 이게 지금 50억도 안 되는 회사가 5,000억이면 PSR이 100배인데 이게 뭐 미국 회사도 아니고 이게 무슨 PSR 100배인 회사가 우리나라에 뭐 진짜 이게 드물어요. 지금 반면에 지금 일반적인 회사들, 그냥 전통적인 산업들 일단 그러면 좀 성장성이 있고 좀 잘 가니까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고 예전에 미리 다 이제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셀트리온 시가총액 6조죠, 6조. 이거랑 좀 비슷하네요. 예, 이것도 PSR이 그런데 어쨌든 성장주들이 이런 PSR이 너무 이제 비싸서 알체라 같은 경우. 근데 자이언트 스텝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나서 마무리를 하면요. 자이언트 스텝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나중에 혹시나 AI 뭐 어떤 부분에 좀 어떤 부각을 받을까 봐 자리를 만드는 걸 수 있는데,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자이언트 스텝이랑 같이 좀 보시고요.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오늘은 잠시 후 3부에서도 종목 상담 마저 도와주신다고요. 네, 일단 오늘 좀 얘기가 길어져서 일단 종목 상담 하던 거 조금 마주 이어서 하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